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가 결정되면서요.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있는데요. 누가 더 기세를 타고 이 새를 더 불려 나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에서요. 이 기싸움도 중요하지만 이 새싸움도 중요합니다. 왜?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결국 정치의 승부는 뭘로 나죠? 선거로 납니다. 투표로 납니다. 그러면 표를 가장 많이 얻는 사람이 이기는 게 이 세계의 법칙이기 때문에 세를 형성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 기싸움에서 밀리지 말아야 되고요. 이 스피커전에서 또 밀리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다 총동원돼야 되는 정치 이 분야는요. 그야말로 종합예술이다. 종합예술. 다양한 분야의 많은 그런 능력과 테크닉 뭐 이런 것들이 다 발휘가 돼야 되는데 자, 새싸움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이제 4강에 안착을 하니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면요. 양향자 후보 요번에 8명 들어왔다가 1차 경선에서 탈락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오늘 양양자 후보와 오늘 회동하는데요. 양양자 후보가 아마 그 자리에서 한동훈 후보 지지 선언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채널 A 손인혜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요. 양향자 후보하고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오늘 지도부를 먼저 찾아뵙고 한동훈 후보를 만날 예정이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건 저희 정치적 유불리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당이 어떤 식으로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차원이다. 이러면서요. 한동훈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뜻을 사실상 채널A 측에 밝혔습니다. 양향자 후보의 경우에는요. 내란 계엄 옹호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보수정당, 자유주의 보수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엄을 옹호하거나 그렇다면 어찌 이게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1차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과 제일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한동훈이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양양자의 이 결합은 가치 연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에 대한 생각도 같고요. 그다음에 양향자 후보의 경우에는 이 고졸 출신인데 삼성전자에 입사해갖고 상무까지 이렇게 승진한 입지전적 인물 아닙니까? 반도체 전문가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AX, AI 혁명으로 이 인류의 삶이 다 대전환을 하는 그 AX, AI 혁명 시대. 근데 AI 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누가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가? 그게 HBM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고기능 반도체인데 그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반도체 중시, AI 혁명 이런 점에서 한동훈 후보와 양양자 전 의원 간에는 상당히 많은 이 공통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양향자 전 의원이 또 호남 출신 아닙니까? 여성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그 국회의원 할 때는 광주였죠. 지역구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했고요. 양향자 전 의원은 그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문재인 영입 인사로 들어가서 광주에서 공천을 받고 그렇게 됐는데 본인이 또 뭐 삼성전자 출신이고 반도체 전문가고 그러니까 그 이재명식의 좌파들하고는 같이 어울리기가 도저히 힘들었던 것 같다. 뭐 이런 겁니다. 외연 확장도 되고요. 이게 이제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낭보. 보니까요. 저희 국내당의 수도권 3선 의원인 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이 한동훈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지지 선언을 했어요. 지지 선언문을 보니까요. 이번 21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계파도 정략도 아닌 헌정 질서에 대한 책임감과 대한민국의 미래다. 한동훈 후보는 정치적 계산 없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고 보수의 품격과 가치를 지켜냈다. 그렇죠. 보수의 품격과 가치. 이 보수의 품격과 가치를 지켜내는 거는요. 홍모 씨처럼 뭐 정치 경험 많다고 해서 정치에 참여한 지 오래됐다고 해서 연륜이 그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보수의 품격과 가치를 지켜낸 사람은 한동훈이라고 이 김성원 의원 이 지역구가요.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 북부 여기서 이제 내리 삼선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과거의 잘잘못이 아니라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며 왜 국민의힘이 국가 경영의 적임자인지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하면서 저 김성호는 수도권 3선 국회의원으로서 한동훈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 이 김성원 의원은요, 당내에서도 꾀돌이로 알려져 있고요. 원내 수석 부대표, 여의도 연구원장 지냈어요. 굉장히 온건 합리 성향의 수도권 3선 의원인데, 그래서 김성원 의원이 한동훈 캠프 친한 게 그 현역 의원들 그 단체방이 있는데 단체방에도 이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단체방에도 들어왔고 뭐 캠프에서도 또 중책을 맡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벌써요 하루 만에 양양자 후보가 지지선을 하고 수도권 3선 중량감이 있는 김성원 3선 의원이 한동훈 지지선을 하고 캠프에 합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한동훈 캠프만 뭐 이렇게 늘어나겠습니까? 다른 데도 늘리려고 엄청 신경을 쓰죠. 그런데 홍준표 캠프가요. 찐윤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철규 의원. 찐윤 이철규 3선 의원이죠. 여기다 강원도. 홍준표 캠프에 합류한다. 이런 단독 기사가 오늘 떴습니다. 오늘 떴어요. 홍준표 캠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매체에 이철규 의원이 홍준표 캠프에 합류한다 하면서 당초 이철규 의원을 총괄위원장, 그러니까 이 홍준표 캠프를 책임지는 총괄위원장. 지금 그 홍준표 캠프는 총괄선대본부장이 재선인 유상범 의원이에요. 유상범 의원. 근데 이 3선이니까 그 유상범 의원 위에 총괄위원장으로 선임한다. 그렇게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그 발표는 보류하기로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논란을 감안해 직책은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직책은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여러 논란을 감안해. 아니 이철규 의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경찰 간부 출신 의원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을 영입하면서 직책은 굳이 발표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사연인가 해가지고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뭐냐면요. 그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지금 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 위기에 있는데 보니까 오늘 YTN 단독 기사 같은 게 그때 누가 던진 그 대마 있잖아요. 그거 이제 던지기 수법인데 옥상 어디 화단 같은데 이제 던져놓은 거를 이제 이철규 의원 장남이 그거를 집으로 가는데 그때 이철규 의원 며느리도 같이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며느리가 왜 같이 갔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가니까 그냥 옆에 있었던 것이냐? 그게 아니고 며느리도 그 마약을 이렇게 복용을 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 그 며느리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들이 구속 위기,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위기에 있고 며느리 역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고 그러니까 홍준표 캠프에 참여는 하는데 원래 총괄위원장을 맡기로 한 거 그거는 좀 보류하고 그렇게 합류한다, 참여한다. 그것만 하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뭐 그건 뭐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죠. 근데요, 오늘 참 황당하게 그지없는 기사가 또 떴습니다. 이 뉴욕 뉴스가 보도하고 있는데 나경원이 이 1차 경선에 떨어지고 한동훈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게 이게 다 부정선거, 이제 부정투표 뭐 이런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한동훈이 여론조사에 요새 올라가는 것도 다 그 부정 조작 때문이고 나경원이 1차 경선에서 떨어진 것도 다 부정 뭐 그거다 이런 거예요. 그 극우단체 중에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라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줄여서 부방대라고 하는데 이 부방대 설립자가 누구냐면 황교안 전 총리예요. 황교안 전 총리. 근데 최근에 이제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게 만만치 않으니까요. 어떤 때는 1등, 뭐 암만 못해도 2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황교안 전 총리가 세운 그 부방대 멤버들이요. 조작으로 한동훈을 미는 것이다. 조작으로 한동훈을 미는 것이다. 한동훈 지지율이 저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하면서요. 그리고 어떤 뭐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최근에 이제 채널A의 김진애 돌직구쇼 처음에 TV로 하다가 나중에 또 이어서 라방을 하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로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나경원, 홍준표, 뭐 김무성 놓고 거기서 실시간 그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거기서 즉석 투표를 하게끔 하고 뭐 그런 것도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뭐 나경원 표가 3,000표가 있던 게 뭐 사라졌다는 등 말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1차 경선에까지 끌고 와서 말이죠. 나경원이 이 부정투표 때문에 떨어졌다. 얘기하고 그 부방대 활동을 계속 같이 하고요. 요번에 선관위에서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때 거기 나가서 또 참관하기도 했던 그때 황교안 전 총리 나갔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갔냐? 김민전, 나경원 캠프 뭐 그 수석 대변인 한 김민전 의원이 나가고 그랬는데 그때 같이 있던 사람이 박주현 변호사라고 그래요. 박주현 변호사. 이게 지금 경선 과정에서 이런 부정 투표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게 6.3 대선도 어차피 이게 부정 선거판이 될 거다. 미리 보는 축소판이다. 예고편이다 하면서 한동훈이 무슨 1위가 나오는 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조작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다. 근데 김문수 후보의 오랜 측근이죠. 김문수 후보의 그 보좌관 출신이고 김문수 후보 부천 지역구를 물려받았던 차명진 전 의원도요.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이게 보니까 철저하게 한동훈 편들기 경선 냄새가 난다. 철저하게 한동훈 편들기 경선 냄새가 난다 하면서 뭔가 부정 투표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암시를 했는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중병 아닙니까? 뭐든지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무슨 결과 정치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게 다 부정선거 때문이다. 부정투표 때문이다. 그냥 부정투표가 만병통치약이에요. 자기들의 허접한 그 전망과 이 주장이 다 깨질 때 다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부정투표 때문이었다. 이제 부정투표 선거가 만병통치약이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이건 뭐 중병 수준이 아닌가.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